교육과 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안녕하세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의 김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국가기술 자격 취득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자격증은요, 바로 귀금속 가공 분야예요.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움말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청 선임 전문위원님과 한국폴리텍대학 강서 캠퍼스의 최경문 학과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오늘은요, 귀금속 가공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과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과정평가형 자격기술에서 이제 귀금속 가공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귀금속 가공 분야는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귀금속 가공 산업기사 그리고 귀금속 가공 기능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선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귀금속 가공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은 귀금속을 가공하는 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무를 행할 수 있는 귀금속 세공, 주얼리 캐드, 모델링, 그리고 주조, 연마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금속 가공 기능사는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금속 세공, 왁스 카빙, 그리고 출고 관리나 또 그 가공 중에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귀금속 가공 기능사의 합격률은 22명의 응시자가 시험을 봐서 16명이 합격을 해서 7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꽤 높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귀금속 가공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기간에 4과정, 그리고 귀금속 가공 기능사는 두 개 기간에 2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귀금속 가공 분야의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검정형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이 뭐지?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생소하시고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귀금속 가공 산업기사 기능사 두 종목 모두 검정형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평가형으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정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제 기준에서 시험이 나오는 반면에 과정평가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 표준, 거기에 맞는 NCS들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 검정형과 다른 점은 그 해당 교육기관,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다 교육, 이수, 훈련을 한 이후에 내부 평가를 거쳐서 외부 평가, 공단의 평가를 거쳐 자격을 수료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훈련이 다 된 후에 이제 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개인 학습을 통해서 시험을 보던 기존의 검정형과는 조금 다르게 법학계에 있어서 로스쿨 제도와 유사하게 그 정해진 내용을 이수한 이후에 시험을 봐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 오히려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한테는 응시 자격의 벽도 없고 좀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또 반면에 나는 이전에 저 검정형 자격이 더 편하고 더 좋았는데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았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럼 검정형 자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운영 교육기관에서 훈련받고 과정평가형을 응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검정형 자격은 검정형 자격대로 기존에 또 개인 학습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는 두 가지 한로를 모두 열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어쨌든 두 가지 모두 열어놓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검정형 자격과 또 과정평가형 기술 자격의 차이점이 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응시 자격과 취득 경로로 둘 수 있습니다. 귀금속 가공 산업기사와 같이 원래 산업기사 자격의 경우에는 검정형 자격에서는 기능사를 따고 1년간 실무 경력이 있든지 또는 실무 경력만 2년 이상 있든지 또는 다른 분야의 그 해당 학과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수료를 한 경우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평가형 시험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해당 운영 기관에 신청을 해서 그 수료를 받은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검정형 자격의 경우에는 취득 과정에서 혼자 하거나 또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 준비 시험에 응할 수 있었고 가정평가형 자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능력 단위들을 공부하고 내부 평가를 봐서 그 이후에 최종 평가를 봐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형 인재를 이제 육성하고 본인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능력 단위별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현장형 자격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응시 자격과 취득 경로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응시 자격은 이제 따로 없어졌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득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에서 좀 지정한 기관에서 수료 후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귀금속 가공 분야를 좀 준비하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영역을 소개해 주시면 좀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귀금속 가공 분야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금속 공예 영역하고 관련 분야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죠. 네. 그래서 금속 공예는 귀금속 세공하고 대공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공은 말 그대로 금속을 세밀하게 가공하는 것을 세공이라 하고, 대공은 우리가 그 생활용품들 중에서 좀 이렇게 덩치가 큰 그릇이라든지 뭐 주전자라든지 화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대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귀금속 가공은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는 금은세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공예는 재료에 따라서 그 공예 영역이 나눠지는데, 만약에 나무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목공예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목공예품. 그다음에 만약에 유리를 가지고 공예를 했다 그러면은 유리 공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칠보공예라고 들어보셨죠? 칠보공예. 또 그 공예 영역도 있고. 아, 영역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전통 공예품들도 들어 있는데, 강화도 하면은 화문석이 있잖아요. 화문석은 뭐 갖고 만드는지 아십니까? 화문석은 왕고를 갖고 만든답니다. 돌은 돌 갖고 하는 건 이제 석공예라고 해야 되겠죠. 공예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귀금속. 귀금속이죠. 말 그대로 귀금속을 다루는 공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센스로 한서 방송도 참 잘하시고요. 교수님께서 또 이제 귀금속 공예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공과 대공. 아, 이렇게 또 하나로 학습이 됐죠? 학습이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엇을 하느냐? 우리 이제 신변 장신구 중에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또 부르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일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또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목표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제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ACS에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뭐 귀금속 재료라든지 가공 방법 관련된 어떤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뭐 생산 현장에 가서 역할을 하면 되겠죠. 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뭐 만드는 일에 종사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리페어 가게 수리하는 분 말입니다. 뭐 그런 일, 디자인, 주얼리 캐드 이런 일들에 종사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보석은 해당되지 않고 금, 은, 동 이런 것들만 아니 그렇지 않죠. 금은방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게 금은 제품뿐만 아니라 시계까지도 취급을 합니다. 아, 귀금속에 시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신구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곳에서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업무 영역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혹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이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귀금속 공예품을 생산하는 공방. 이제 일반적으로 귀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공장이라고 안 하고 공방이라고 합니다. 네. 공예품을 생산하는 곳은 모두 다 공방이라고 해요. 귀금속뿐만 아니라 네. 수공 작업을 주로 하는 금은 세공업체,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금속 가공업체, 이 단계에 오면은 이제 공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다음에 액세서리와 기타 장식용품을 생산하는 장식의료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거나 네. 또 능력이 되면 자영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 공방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귀금속을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직접 본인이 디자인해서 또 만들면 그만큼 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뿌듯할 예, 것 같아요. 예. 가정평가원 자격에 관심 있는 시청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취득할 자격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 자격증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수를 해야 되는지 많이 정보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학습자는 매년 저희가 하반기에 NCS 홈페이지에 다음 해에 진행할 과정평가형 자격의 개요 그리고 운영기관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당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종목에 있어서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해서 그 접수 과정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고요. 지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는 중도에 입학이 불가합니다. 과정 초반부터 교육훈련에 참여할 때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 중간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7월부터는 과정평가형 전용 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이라서 이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전액 가능해서 학비에 대한 부담이 줄고 그리고 특정 작업에 대한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그렇죠. 한해서만 네. 조금 그 학습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네. 아니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거의 100%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학습에 대해서는 오, 예. 그렇고 이제 재료비 같은 경우도 100% 부담이 아니라 일부 정도 부담이 이제 부담을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알아서 하고 이제 저희는 밥만 이렇게 밥상 챙겨주면 숟가락만 잘 떠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기존에 이제 검정형 오, 예. 자격을 준비하시던 분들은 네네. 개인적으로 학원을 간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재료를 구해서 공방이라든지 현재 일하는 곳에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봤던 반면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학습에 대한 실습 부담이 많이 줄고 정부 차원에서 자격을 독려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수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국비 지원을 하는데 또 검정하지 않고 아무나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그냥 나 하고 싶어요.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역량 있는 교원들이 구성된 운영기관을 저희 공단에서 네. 이듬해 진행할 교육기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교육기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네. 그 기관에 학습자가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아.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선별을 하는군요. 네, 검증 과정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분만 또 이렇게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중도 입학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잘 찾아보신 후에 NCS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제 그 운영 종목이나 기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언제 예를 들어 뭐 개강을 한다든지 네, 그쵸? 그러한 입학을 할 정보도 수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다 다 나와 제공을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분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귀금속 가공 분야의 교육 훈련 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훈련 과정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실제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강서 캠퍼스 같은 경우에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짧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귀금속 재료나 가공 기법에 대한 전공 이론하고 실무를 바탕으로 해서 귀금속 세공, 주얼리 캐드 모델링, 주조,
연마 등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필수 능력단이 9개 하고 그다음에 선택 능력단이 3개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교수님과 또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귀금속 가공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이쯤에서 저희가 현장 모습 좀 보여드리면 이야기가 더 쉽게 와닿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귀금속 가공 분야 과정평가 국가기술 자격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지 모습 담아왔거든요. 만나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금속 가공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찾은 이곳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 캠퍼스입니다. 이게 지금 메란 옥죽 4분자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는 똑같죠. 귀금속 가공은 금은 동, 주석 등 금속과 원석을 가공해 다양한 장신구 및 조형물을 만듭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깎고 다듬어 장신구를 만들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함께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게를 이용해서 목걸이랑 펜던트 목걸이랑 브로치 만드는 작업이에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교하고 꼼꼼한 가공 능력과 미적 감각 등 다양한 실력이 요구되는데요. 이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이로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귀금속은 어떻게 다른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했었고 한 번쯤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어요. 모든 과정은 사람의 손, 즉 수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 보람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펜던트랑 줄이랑 연결을 하는데 그냥 붙이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오링을 달아서 이제 좀 더 움직임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오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수업의 특징은 현장감 있는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가서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재라든지 또 모든 그 커리큘럼 자체가 현장성 있는 그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걸리잖아요. 이 부분은 이 걸리는 부분들은 세로로 표시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기만 깎아내면 되죠. 이 부분만. 그 필요하게 더 깎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데만 깎을 수 있게 표시를 하는 그 중도면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실습보다는 이론 수업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이론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익히다가 이제 2학기 때부터 이제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1학기 때 저희가 배웠던 거를 이제 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저희가 하려는 이런 귀금속 쇠공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습 시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 자체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기술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그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도입을 해서 현장에 가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잘 진행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에 대한 보람과 창업을 통한 높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귀금속 가공 분야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현장 모습을 보고 왔는데 굉장히 좀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정말 취업에 대한 열망과 귀금속에 대한 그 애정이 느껴졌는데요. 사실 이제 자격증별로 이제 기능사와 산업기사로 저희가 나뉘잖아요.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부 평가 같은 경우 이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 네.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부 평가는 말 그대로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평가인데요. 네. 능력 단위별로 수시 평가를 하고요. 뭐 어느 교육과정이나 다 적용되는 평가입니다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또 평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 그 2년 동안에 이제 다 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외부 평가는 언제 보는 건가요? 외부 평가 계획은 네. 그 한 해 전에 이미 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제 계획을 올렸고 네. 2017년 6월 16일 날 평가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청 박사님께서 혹시 내부 평가에 대한 또 첨언을 해주실 게 있나요? 네, 네. 물론 기관의 입장이시지만. 지금 이제 내부 네. 평가는 네. NCS를 기반으로 이 편성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NCS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골고루 평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NCS에서는 12가지 평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는 논술형, 소술형과 같은 지필시험 또는 문제 해결 시나리오, 포트폴리오, 평가자,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또 작업을 직접 수행시키는 작업장 평가, 그리고 평가자 질문, 구두 발표, 또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일지나 저널을 쓰게 하는 네. 포트폴리오식의 형식으로 12가지 평가 방법 중에서 네. 기관에서 각 능력 단위의 교육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을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외부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기금속 가공 분야 과정형 평가 외부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1차 평가는 NCS에서 요구하는 실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필 평가로 구성되고요. 네. 그리고 2차 평가는 여기에 대한 기술, 태도를 주안에 둔 실무 작업형 평가와 면접 평가로 같이 병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실무 작업형 평가와 면접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기금속 가공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1차 평가가 객관식 30문항, 주관식 1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1시간 30분 동안의 평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무 작업형 평가를 펜던트를 제작하는 과제와 반지를 제작하는 과제로 각각 5시간, 1시간씩 해서 6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속 가공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기사보다 한 등급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네. 지필 시험이 아까처럼 길게 보진 않고 객관식 20문항과 주관식 5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작업형 과제도 펜던트 제작과 보석 조각 세팅하기 이렇게 해서 각각 5시간, 1시간 보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반반 50, 50 외부 평가, 내부 평가 나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사 같은 경우 이제 산업기사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1차, 2차는 뭐 쉽게 말하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1차 평가가 지필이고 2차 평가가 실무 작업과 면접이기 때문에 예. 1차 평가를 먼저 보게 되는데 학습자 입장에서 지필 평가를 보다가 네. 내가 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럼 조금 어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원형 문제와 평가 가이드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1차 평가는 40% 아까 말씀을 드렸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2차 평가는 실무 작업형을 60%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NCS 자체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줄 아느냐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에다가 더 비중을 둔 것이고 과정평가형 실무평가 같은 경우는 해당 본인이 수업을 받았던 해당 기관에서 통상 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했던 장비, 본인이 실습을 했던 재료 그런 과제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시험에 있어가지고 이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황함 없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훈련 받으려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망 또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건 누가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얘기를 하죠. 네네. 기금속 가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금속 공예라고 얘기합니다. 공예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은 미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미에 대한 욕구는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네. 장신구의 그 유래를 보면은
과거에 자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표이기도 했고 신분 그러면 원시 그 그때부터 장신구를 보면은 있었나요? 네, 신분을 나타내는 나는 게 힘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걸이라든지 기타 그 돌도끼 폐허하고 이런 있는 그렇습니다. 네. 금속공예의 영역을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뭐 작은 핀부터 뭐 우주선까지 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 금속공예품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은 네. 그런 논리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새로운 진로 탐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쪽 귀금속 공예, 귀금속 가공 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밝은 인생을 열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요즘에 네. 뭐 CAD나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더욱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우리 또 박사님께서는 또 산업인력공단 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분석도 하시니까 좀 분석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망 좀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앞으로 이제 과정평가형 자격이 네. 지금 그런마 단계죠. 예. 이제 NCS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활용 관계의 일환으로 국가 기술 자격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과정형 자격을 수료한 자격 취득자 그리고 검정형 자격을 취득한 취득자와 관리를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공단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이 다른 거는 좀 그랬는데 약간 안내가 미흡해서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은 NCS 홈페이지에서 부설적으로 과정형 자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지금 발빠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7월부터는 과정평가형 자격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네. 여기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 운영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니까 더 많은 정보가 공유가 되고 공개가 되고 해서 수험자들이 잘 접근해서 실무 중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금속 가공 분야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최경문 교수님께서 노력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요. 또 귀금속 가공 분야에서 현장 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에 모두 도전해서 좋은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